비밀번호를 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틀렸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도어락 알림이 계속해서 떴고 CCTV 화면에는 한 중년 남자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수십 번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들어가려고 했구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진짜 무단 침입하려고 이 했어요. 인간들 진짜 무단 침입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구하고 애달픈 인생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사연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동산 중개사 15년 차인 제가 직접 겪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임대차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두고 벌어진 사기꾼과 중개사의 치열한 심리전. 한치의 실수만 했어도 임대인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뻔했던 아슬아슬한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김성민 김성민입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로 믿고 부동산 중개업에 맡겨주시면 뛰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5년째 되는 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김성민 대치동의 작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믿고 운영하고 맡겨주시면 있죠. 최선을 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건설사에 입사해서 현장 소장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2008년 IMF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고 저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제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무소식뿐이었죠.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였던 재호가 제안을 했습니다. 성민아, 너 부동산 해봐. 건설사 다녔으니까 구조도 보는 눈 있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공인중개사 학원비 대줄게. 저는 그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고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재호 형님이 운영하던 부동산에서 2년간 일을 배우고 빚을 내서 대치동 골목 구석에 12평짜리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아내가 떡을 사와서 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여보, 새 출발이야. 우리 아들들 힘내자. 대학 보낼 때까지만 우리 함께라면 힘내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이 맨 떡처럼 땅에 우리 헤딩하듯 사업도 부동산 번창할 거야. 중개업에 맞아,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시작이야. 처음 중개사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죠. 건설사에서 일할 때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공사가 시작되고 대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중개사 개업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짜리 빌라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닌다고 했고 아내는 백화점 직원이라고 했죠. 사장님, 저희 급해요. 다음 주까지 이사 가야 하거든요. 급하다는 말에 저는 부랴부랴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부는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며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려서 약간 의아했지만 역시 좋은 물건은 빨리 나가는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계약금만 먼저 치르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입주하면서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빈집이라면서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초보라 계약금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입주일 당일 아침입니다.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미안한데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오늘 잔금 못 드릴 것 같아요. 내일 드릴게요. 아니, 그럼 입주는요? 이삿짐은 이미 다 왔는데요. 일단 집 넣고 내일 돈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임차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잔금을 내일 준다는데요. 일단 집만 넣게 해도 될까요? 하루면 괜찮죠. 김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저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짐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사기당한 거야.
결국 그 임차인 부부는 잠적했고 집 안에 넣어둔 짐은 전부 헌 가구와 쓰레기더군요. 계약금 300만 원만 챙겨 먹고 사라진 겁니다.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걸었지만 짐 빼내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월세 450만 원이 날아갔죠. 저는 중개 수수료는커녕 임대인한테 미안해서 제 돈 2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어. 절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볼 때 2배로 조심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따지고 돈이 완전히 입금되기 전까지는 절대 열쇠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7년 뒤 제가 훨씬 더 큰 사기를 막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2023년 11월 초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여자는 4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방 좀 구하려고요. 어서 오세요. 어떤 평수 찾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평수는 크게 상관없는데요. 위치가 중요해요. 대치동 은마 아파트 쪽이면 좋겠고, 깨끗하고 신축이면 더 좋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전세로 3억 정도면 되는데, 월세도 괜찮아요. 보증금 5천에 월세 4에 500 정도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이라니. 대치동이라곤 해도 그 정도 월세를 내는 사람은 흔치 않았거든요. 아, 네네. 좋은 물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래요? 마침 제가 관리하던 물건 중에 딱 맞는 게 있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바로 옆 신축 오피스텔. 33평형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었죠. 보증금 5천에 월세 500 관리비 별도였습니다. 그 부부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오빠, 여기 완전 좋은데? 완전 마음에 들어.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위치도 좋고 깨끗하네. 사장님, 이거 우리 할게요. 네, 벌써요? 다른 집도 더 보시고.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급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사 가야 해서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금은 500만 원, 잔금은 2주 뒤인 11월 20일로 잡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이상했거든요. 첫째, 옷차림이 애매했습니다. 월세 500을 내려면 최소 월 수입이 1,500만 원은 넘어야 하는데 남자가 입은 옷은 평범한 유니클로 패딩이었어요. 시계도 그냥 보급형 스마트워치였고요. 둘째, 질문이 너무 없었습니다. 보통 비싼 집을 계약하는 사람들은 누수는 없는지, 층간소음은 어떤지, 주변 편의시설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냥 좋다, 할게요, 끝이었습니다. 셋째,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해 온 제 초기 경고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 뭔가 수상해. 하지만 계약금을 현금으로 딱 500만 원 꺼내놓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사기꾼이 현금 500만 원을 선뜻 주겠습니까? 계약서를 다 쓰고 집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려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요. 혹시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입주, 청소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청소업체 예약을 해놨는데 날짜를 미리 잡아놔서요. 아, 청소요. 임대인분께 여쭤봐야 하는데. 빈집이라면서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집인데. 그 말에 일리가 있긴 했습니다. 빈집이고 청소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임차인이 잔금 전날에 청소만 먼저 하고 싶다는데요. 아, 청소요. 뭐, 빈집인데 괜찮죠? 네, 그럼 허락하시는 거죠? 네네,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고 임차인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청소 당일에 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찝찝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계약한 사람들이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뭐랄까, 말은 잘하는데 눈빛이 불안해. 그리고 너무 쉽게 계약했어. 월세 500짜리 집을 10분 만에 결정하는 게 정상이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사람들 돈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글쎄, 그럴 수도 있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 뼈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1월 19일, 잔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쯤에 청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청소한다고 하고 집 넣는 거 아냐? 아니야, 설마. 계약금도 냈는데. 그래도 만약에 고민하다가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청소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혹시 몰라서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하, 김 사장님, 진짜 철두철미하시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오후 6시 임차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깨끗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도 다 무시하고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찍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청소만 하고 간 것 같았어요. 화장실, 베란다, 옷장 안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비밀번호를 바꾸자. 내일 잔금 치르고 정식으로 입주할 때 새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잖아. 도어락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꿨습니다. 원래 비밀번호는 1234만 5678이었는데 제 생년월일인 08151978로 바꿔버렸죠. 이제 됐다. 내일 잔금만 받으면 끝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지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1월 20일 잔금일 아침 9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오후 3시에 잔금 4,500만 원을 입금하고 입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은행에 가서 입금 확인 준비를 해뒀죠. 그런데 오전 9시 30분 임차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기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좀 불안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은행에서 계좌이체 한도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시스템 오류가 나서 한도가 막혔대요. 네, 한도가 막혔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돈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은행 가서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제 뇌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 이거다. 역시 수상했어.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하세요? 내일이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풀고 보낼게요. 아니, 근데 계약서에 오늘 3시로 돼 있잖아요. 아, 그건 알죠. 근데 불가항력 아닙니까? 은행 시스템 오류인데. 그리고요. 저희 오늘 이사 온다고 이삿짐 업체 다 예약했거든요. 일단 들어가고 내일 돈 보내면 안 될까요? 아,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7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져서 일단 짐만 넣고 내일 드릴게요.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왜요? 계약서에 오늘 3시로 돼 있으면 오늘 3시에 주셔야죠. 한 푼도 안 주고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사장님, 하루 차인데요. 하루든 1시간이든 안 됩니다.
돈부터 주세요. 아니, 이삿짐 업체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제가 알파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됩니다. 뭐? 계약 해지요? 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니, 은행 시스템 오류인데 그게 제 잘못입니까? 그럼 은행 가서 지금 당장 한도 푸세요. 3시까지 시간 많습니다. 그게 하루 안에 안 된대요. 그럼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현금이요? 네. 4,500만 원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제가 직접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보낼게요. 나머지는 내일 보내고요. 안 됩니다. 왜요? 성의 표시하는 건데. 전액이 아니면 입주 불가합니다. 원칙입니다. 아, 진짜? 사람 사는 정이 없어요? 정으로 장사하면 망합니다.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남자는 욕을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임차인이 잔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한도가 막혔다나 뭐라나. 네. 그럼 어떡해요? 절대 입주시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요? 네. 잔금도 없으면서 일단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배째라 나올 겁니다. 헉.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6시까지 전액 입금 안 하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몰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입금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임대인분하고 협의했어요. 네. 무슨 협의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그때 잔금 드리기로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임대인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사장님도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황당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임차인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입주하기로 하셨어요? 네.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임차인이 사장님이 오케이 했다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저 오늘 임차인한테 전화 한 통도 안 받았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대인분이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데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6시까지 입금 안 하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6시까지 보낼게요. 5시 50분. 아직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6시 정각에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금 확인 안 됐습니다. 계약 해지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내려는데 제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 어머니가 아프신 건 유감스럽지만 그게 잔금 못 주는 이유가 되나요? 지금 응급실인데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1분만 시간 내서 폰뱅킹으로 보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럼 가족 중에 다른 분한테 부탁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일 보내세요. 대신 오늘부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보내시라고 했잖아요. 계약은 해지되지만 돈은 보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인데 내일 아침에 꼭 보내드릴게요. 제발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저였다면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제발요. 우리 진짜 돈 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럼 지금 보내세요. 폰뱅킹 1분이면 됩니다. 시어머니 옆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못 보내시죠. 돈이 없으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럼 지금 보내세요. 전액 아니어도 됩니다. 1,000만 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임대인분께 사정해서 하루만 기다리게 해드릴게요. 응.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럼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됩니다. 네, 우리 돈.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은 몰수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세요. 여자는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정말 돈 있어요. 어제 어머니 일 때문에 못 보낸 거예요. 네, 그러시면 지금 보내세요. 그게요.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네, 현금이요? 네.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어제 은행에서 찾았는데 어머니 일 때문에 못 전달한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오세요. 그게 지금 못 만나요. 왜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병원에 있어서요. 그럼 부인이 가져오시든지요. 아내도 병원에 있어요. 그럼 택배로 보내세요. 택배요? 네, 현금을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면 지인 시켜서 전달하시든지요. 현금이 있다면 방법은 많잖아요. 응. 혹시 현금이 정말 있긴 한 겁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4,500만 원 현금 사진이요. 네. 현금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임대인분께 사정해 볼게요. 그건 좀 못 보내시죠. 현금이 없으니까.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그럼 사진을 보내세요. 간단하잖아요. 남자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발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정말 내일 돈 보내드릴게요. 안 됩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셨다고요. 이게 우리 과실입니까? 네, 과실입니다. 뭐가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불가항력이지만 잔금을 못 치르는 건 과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됩니다. 시어머니 일과 잔금 지불은 별개거든요. 우리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폰뱅킹은 할 수 있잖아요. 1분이면 되는데 그건 돈이 없으시죠? 아니요. 그럼 지금 보내세요.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제가 임대인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내일.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들 정말 돈 없는 거 맞아? 100% 맞아. 내 15년 경험에 확신해. 혹시 진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 한 푼도 안 보낸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그렇네.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알림을 확인했더니 도어락 앱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비밀번호 56,234만 5,678 비밀번호 56,234만 5,678 비밀번호 56,234만 5,678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234만 5,678은 제가 바꾸기 전 비밀번호였습니다.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자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계속 찍어대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진짜 들어가려고 했구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임차인이 지금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CCTV 확인하세요. 지금 문 앞에서 비밀번호 찍어대고 있어요. 이런, 정말요? 네, 112 신고하세요. 주거침입 미수입니다. 임대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경찰을 보자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 여기 새든 사람이에요. 짐 좀 가지러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먹혀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있어요. 남자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거 잔금일이 11월 20일인데 오늘이 11월 22일이잖아요. 잔금 치르셨어요? 그게 안 치르셨죠? 그럼 이건 무단 침입입니다. 아니. 저 계약금 냈다고요? 계약금 내고 잔금 안 내면 계약 해지입니다. 여기 더 이상 계시면 주거 침입으로 입건됩니다. 남자는 결국 경찰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 직업이 그런 거죠 뭐. 근데 그 사람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자백했대요. 뭐라고요? 원래 계획이 청소한다고 들어가서 짐 풀고 그대로 눌러 앉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 상습범이래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2번이나 사기쳤대요. 세상에. 한 곳은 6개월 동안 월세 안 내고 버텼고 다른 한 곳은 명도 소송까지 갔대요. 만약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최소 6개월치 월세 3천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게다가 명도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피해였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계약할 때 임차인의 신원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잔금 전에는 절대 열쇠를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만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라는 말을 들으면 경계 태세에 들어가죠. 며칠 뒤 그 임차인 부부는 사기와 주거침입 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임대인은 제게 감사의 표시로 별도의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 직업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임대인은 끝까지 우기더군요. 결국 식사 한번 대접받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뿌듯하다. 왜? 7년 전에 당했던 그 악몽을 오늘 내가 막았어. 7년 동안 배운 게 헛되지 않았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 우리 아들들도 아빠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으로부터 선량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쉽게 계약하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비싼 집을 10분 만에 결정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둘째, 하루만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라는 말을 경계하세요. 진짜 급하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돈부터 먼저 보냅니다. 셋째, 잔금 전에는 절대 입주를 허락하지 마세요. 청소만, 집만이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일단 들어가면 빼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넷째, 계약서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정으로 장사하면 망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서고 정은 정입니다. 다섯째,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세요. 당신의 촉을 믿으세요. 저는 7년 전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잃은 건 단지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신뢰를 잃었죠. 하지만 그 실수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15년 차 베테랑 중개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사정을 봐주다가 큰 코 다칩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한 번의 방심이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동산 계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사기꾼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